자, 오늘은 구글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 오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또 AI와 구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그냥 말로만 술술 설명했는데 그게 뚝딱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차세대 AI 도구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인데요. 구글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아주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오팔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글은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고 지휘하는 감독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앱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툭 던지면 AI가 그 바이브를 딱 캐치해서 실제 작동하는 앱의 설계도를 쫙 그려주는 식이에요. 우팔이 진짜 대단한 건 기존의 노코드 툴들이 가진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아시잖아요. 하얀 화면 앞에서 뭘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거. 근데 오팔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만들고 싶은 앱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워크플로우 초안을 뚝딱 만들어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레고 블록 맞추듯이 시각적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계속 말로 이건 이렇게 바꿔줘 하면서 완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사용자의 역할이 창조자에서 편집자나 감독으로 바뀐다. 정말 그렇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준 걸 위에서부터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다듬어 나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팔은 아직 실험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들이 있어요. 일단 겉으로 보기엔 이게 오팔의 가장 큰 장점처럼 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코딩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순수한 노코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함이 사실은 양날의 검이에요. 초보자들은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깊게 들어가려는 전문가들은 금방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커스터마이징의 벽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거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어하고 싶어도 오팔에서는 그건 안 돼요 하고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코드라고 선언했지만 개발자 커뮤니티가 파헤쳐보니까 오팔 내부에 파이썬 실행 노드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와우, 이건 뭐랄까, 구글조차도 순수한 노코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밀 통로,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둔 셈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팔은 지금 당장 쓰기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빨리 확인해보는 프로토타입 용도로는 아주 좋지만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쓰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일단 블랙박스 같아서 내부에서 어떤 AI 모델을 쓰는지 우리 데이터는 안전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누구는 이걸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권한 관리 기능 같은 것들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많은 자동화 도구들 사이에서 오팔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팔은 기존 시장의 경계를 허물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어떤 분석가가 이 둘을 비교한 걸 봤는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팔은 자율주행차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만 말하면 알아서 가주죠. 운전은 편하지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부 구조는 알 수 없고 내가 직접 제어할 수도 없잖아요. 반면에 경쟁자인 M8에는 직접 튜닝한 레이싱카에 가깝습니다. 엔진, 즉 코드까지 내가 직접 만질 수 있고 어디로 갈지도 내가 정하죠. 약간의 편의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완벽한 제어권과 확장성을 얻는 겁니다. 정말 와닿는 비유죠. 이 표를 보시면 오팔의 독특한 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툴들은 보세요. 사람이 먼저 워크플로우를 다 만들어 놓고 그중 한 단계로 AI를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오팔은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말하면 AI가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생성해주는 말 그대로 AI 퍼스트 방식인 거죠. 여기서 AI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체를 설계하는 건축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진짜 큰 그림은 뭘까요? 오팔은 그냥 새로운 도구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구글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구글은 어떤 회사였나요? 우리가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회사였죠. 검색회사. 하지만 오팔이 보여주는 미래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돕는 실행회사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쳐서 링크 목록을 받아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프롬프트 창에 이것 좀 해줘 라고 작업을 시켜서 완료된 결과물을 받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구글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대통합 에이전트 레이어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오팔은 그 첫걸음이에요. 지금까지 구글 검색, 워크스페이스, 제미나이 모델처럼 다 따로 놀던 AI 기능들을 하나의 작업 흐름 안에서 사슬처럼 연결하는 최초의 시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지휘하는 그런 만능 AI 비서를 만들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오팔은 그 대답이 그렇다라고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이 정보를 찾는 것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온다면 그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